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 3D를 이용해서 EL 전구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은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래서 이 전구는 이렇게 발광부와 안전기가 들어가는 안전기 부분, 그리고 소켓에 끼워지는 이 소켓 부분,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모델링도 각각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일 U에서 자, 새로운 자,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로 새로운 거 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탑뷰에서 서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자 0,0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5. 자, 5짜리. 자, 다시 한번 잘못 그렸네요. 자, 서클. 자, 서클 0,0을 기준으로 해서 5. 자, 5짜리 원을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줌. 자, 익스텐드 이 꽉 차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짜리 원을 하나 그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다시 서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되고 3도 됩니다. 그냥 3,0점에서 자, 1짜리를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미러에서 이쪽에다 붙일 겁니다. 미러. 자, 미러 mi 이렇게 해서 쳐 주셔도 되고요. 어디서 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 트랜스폼 명령에서 자, 미러. 그래서 미러로 해 주셔도 되죠. 자, 미러 해서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자, 원점을 기준으로 자, 미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러를 할 때 퓨전 같은 경우는 미러 라인이 있어야 되죠. 미러 라인이 있어야 미러를 할 수 있지만 라이노 3D 같은 경우는 굳이 미러 라인을 내가 설정해 주실 필요 없이 미러 자체에서 그냥 가상의 라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미러 명령에서. 그래서 트랜스폼 자, 미러 자,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물체 셀렉트 오브젝트 투 미러 자, 미러 시킬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자, press enter when done. 자, 끝나면 엔터를 치라고 하죠. 그러면 자, start of mirror plan. 자, 이런 미러 플랜이라고 있죠. 그래서 미러를 어디다 할 건지 추구를 하고 자, 그다음에 end.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상의 선을 명령해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탑에서 다시 나와서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시 줌 자, 익스텐드 자, 여기서 보시면 줌 익스텐드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 보면 여기에 있죠. 자, 줌 익스텐드 올 뷰포트 이렇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4개 뷰가 다 커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일단 뭘 그릴 거냐면 우리가 나사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나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나선. 자, 그래서 나선 그리는 건 어디에 있느냐면 자, 여기 커브 명령 눌러 보시면 자, 여기 보면 헬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헬릭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퓨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퓨전은 헬릭스 명령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라이노 같은 경우는 헬릭스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에서 우리가 이런 걸 그릴 때는 헬릭스를 이용하기 그 헬릭스 명령이 없기 때문에 솔리드 명령에서 그리지만 여기서는 헬릭스 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헬릭스 자, 그러면 자 0,0 자, 프론트에서 0,0 자,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리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높이를 여기 5를 줄 겁니다. 높이 5. 자, 5. 그러면 맨 처음에 뭘 주시는 거냐면 원점에서 헬릭스의 높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이게 얼마만큼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지정해 보는 겁니다. 높이를 주는 거예요. 자, 헬릭스 5.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자, 지름은 얘랑 같게 갈 겁니다. 얘가 5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헬릭스. 자, 프론트도 괜찮고 라이트도 괜찮아요. 0,0 0,0. 자, 높이는 5 됐죠? 그 다음에 지름은 자, 여기랑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헬릭스 자, 0,0 자, 5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레디어스 반지름이 5예요. 5. 자, 그 다음에 자, 턴은 몇 바퀴를 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턴은 몇 바퀴를 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턴은 자, 한 바퀴만 돌릴 거예요. 자, 턴은 한 바퀴. 자, 근데 지금 이 높이가 틀렸죠? 높이가 틀렸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헬릭스 자, 여기서 오른쪽 0,0 자, 그 다음에 높이는 5 잠깐만요. 헬릭스 0,0 자, 높이 5 그 다음에 찍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자, 이걸 반지름으로 하면 우리가 10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이렇게 되죠? 반지름으로 하면 10이 되는 거고, 자, 지름으로 하면 10이 되는 거고, 반지름으로 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턴은 아까 1이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퓨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려놓고 수정이 되지만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한 번에 치수 다 입력해서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퓨전을 이제 라이너로 오랜만에 작업하다 보니까 잠깐 조금 익숙치가 않은데 자, 높이 5 다음에 자, 5죠. 다음에 턴 1 그 다음에 자, 지름은 5 자, 5로 해서 자, 이렇게 위쪽으로 90도 되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시고 자, 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자, 라이너 작업할 때는 여기 보면 건볼 켜놓고 작업하시면 작업할 때가 편해요. 건볼을 켜고 작업하시면 자, 건볼 켜시고 자, 어느 쪽으로 올리느냐 위쪽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화살표 더블 클릭하면 자, 클릭하면 여기 창이 뜨죠. 자, 얼마만큼 올릴 거냐 3으로 올릴 거다 그러면 요만큼 3만큼 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의 센터 자, 요 원의 센터에서 자, 밑에 쪽으로 보게 선을 그릴 거예요. 라인을. 자, 우리가 라인을 그릴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라인을 그릴 때 자, 버티컬 투 C 플랜 자, 버티컬 투 C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버티컬 투 C 플랜을 눌러 보시면 자, 이 C 플랜이 우리가 퓨전에서 보면 스케치 플랜이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그리는 평면입니다. 평면이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C 플랜 위에다 무언가를 라이너도 그려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허용치가 크죠. 그래서 버티컬 투 C 플랜이면 우리가 버티컬이 수직으로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C 플랜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만 잡아주면 이렇게 수직으로 자, 올라오는 건데 우리가 버티칼 때 C 플랜 하시고 자, 센터 자, 오브젝트 스냅에서 센터 켜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센터 이 원의 센터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 주십시오. 그래서 버티칼 투 C 플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값만 주는 거예요. 수직되게. 그러니까 내가 탑에서 찍으면 탑에서 높이값 이렇게 프론트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직되게 내가 선택한 C 플랜 수직되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길이는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퓨전하고 다르게 라이노는 오브젝트 스냅을 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라이노는 없죠. 라이노는 구속이라는 개념이 없고 처음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오브젝트 스냅을 잘 쓰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스냅. 그래서 근데 오브젝트 스냅을 항상 다 켜놓고 쓰시지 마시고요. 뭐 엔드나 뭐 미드, 센터, 인터섹트, 그다음에 쿼더런트 정도는 켜놓고 쓰시고요. 나머지는 그때마다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내가 오브젝트 스냅을 꺼줄 때는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보면 오브젝트 이 상태바라 그러거든요. 스테이지 바에 자, 오브젝트 스냅을 꺼주면 자,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브젝트 스냅이 죽죠. 얘를 또 켜주면 자, 살고 그리고 이 디서블 얘를 해주셔도 돼요. 얘를 해주셔도 껐다 켰다 해주셔도 오브젝트 스냅을 껐다 켰다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자, 라인으로 들어가셔서 버티컬 투 C 플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우리가 공률을 맞춰서 선을 연결해 줘 볼게요. 자, 얘랑 자, 이제 봅시다. 얘랑 얘를 부드럽게 공률을 맞춰서 연결시켜 줘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럴 땐 뭘 쓰느냐? 새로운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선을 우리가 퓨전에서는 이럴 경우 새로운 선을 그리는 거지만 라이노는 편집하는 겁니다. 선을 편집하는 거. 자, 그래서 선을 편집하는 명령은 여기 다 모여 있죠. 여기 다 모여 있죠. 커브 툴에 다 모여 있죠. 자, 커브 툴에 가 보시면 자, 어드저스터블 커브 블렌드. 어드저스터블 커브 블렌드. 그래서 자, 얘는 뭐냐면 조정할 수 있는 커브 블렌드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퀵 커브 블렌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드저스터블 커브 블렌드를 많이 사용해요. 자, 그래서 자, 어드저스터블 커브 블렌드를 하면 자, 얘와 얘를 찍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얘와 얘의 탄젠트가 맞는 자, 여기 이 선과 새로운 선이 생기면서 이 선과도 탄젠트가 맞고요. 이 선과도 탄젠트가 맞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커브 블렌드 팝업 창이 뜨죠. 자, 기본적으로 컨버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 하실 때 보통 자, 탄젠트 그래서 이쪽과 이쪽도 탄젠트를 맞춰 주시고요. 그러니까 1번 자, 이 직선과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탄젠트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포지션으로 해 주시면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최단거리로 붙어 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공률을 항상 맞춰 주시는 게 좋아하니까 탄젠시 자, 이렇게 하면 탄젠트를 맞춰 줘서 자, 작업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선을 그려 줄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는 찍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명령 쓸 때 잘 보시면 요 밑에 쪽을 찍어 주시고 여기를 찍어 주시면 여기서 밑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찍어 주실 때 위치가 미드 포인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미드 포인트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쪽 방향으로 붙습니다.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떤 방향이냐를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보고 면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랑 얘 이렇게 자, 어드저스터블 얘랑 자, 얘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자, 얘가 1번, 얘 2번, 그 다음에 탄젠트로 해주라고 했죠. 자, 해주고
자, 조인을 해주시면 조인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얘가 그냥 생기면서 조인이 됩니다.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퓨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뭔가를 새로운 선을 하나 그리면 무조건 새로운 스케치를 그리는 거지만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커브 명령이 편집 명령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이제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다음에 볼게요. 얘를 로테이트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하나 복사를 해줄 거예요. 로테이트 시켜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조인을 시켰죠. 근데 우리 밑에서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조인까지는 시켜주실 필요 없고, 자, 얘랑 얘만 좀 붙어 있으면 돼요. 조인. 이 직선은 붙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조인 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로테이트. 자, 우리 카피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로테이트에서 카피 옵션을 yes를 누르시면 누르고 중심을 기준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복사가 되죠. 복사가 되죠. 근데 만약에 자, 로테이트 명령을 해주시고 자, 카피 자, 그다음에 자, 로테이트 명령 해주시고 카피를 로우로 해놓고 보시면 자, 로우로 해놓고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노를 하면 자, 그냥 로테이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 옵션을 키면 복사가 되면서 로테이트가 되는 거고, 카피 옵션을 꺼주면 복사가 되지 않고 로테이트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 옵션을 켜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선택을 해주시고 자, 끝나고 자, 중심 찍어 노 카피 예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 자, 몇 도를 돌릴 거냐? 180도를 돌릴 겁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얘를 돌려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서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 센터 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돌린다는 얘기예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얘를 로테이트를 시킬 때 얘를 입체로 보지 마시고요. 자, 로테이트가 보면 우리가 로테이트 2D가 있고 로테이트 3D가 있죠. 근데 로테이트 3D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라이너도 잘 사용하지 않고 로테이트 2D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캐드나 일러스트에서 로테이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테이트 잡아주시고 자, 중심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치수를 자, 입력을 해서 돌려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형태가 나왔죠? 이렇게 형태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프론트에서 포인트를 하나 찍어줄게요. 프론트에서 자, 포인트 여기 포인트 있죠? 포인트를 하나 찍어주는데 자, 좌표가 0,9 자, 0,9 자, 0,9 이렇게 됐죠? 자, 0,9 자, 0,9 자, 그 다음에 자, 이 선을 여기로 연장해 줄 겁니다. 이 선을 여기로 연장해 줄 거예요. 자, 그럼 연장시켜주는 명령은 뭘까요? 선을 늘려주는 명령. 이 선을 여기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을 이용하느냐? 자, 이것도 자, 편집 툴에 있어요. 자, 편집 툴에 가보시면 자, 보면 자, 익스텐드 커브 명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익스텐드 커브 자, 익스텐드가 연장하는 거죠. 익스텐드 커브를 해주시고 자, 타입은 네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포인트 자, 살려주시고 이렇게 자, 투 포인트 자, 해주시고 자, 다시 자, 익스텐드 자,
자, 익스텐드 타입 얘 선택해 주시고 어디 투 포인트 요까지죠. 자, 투 포인트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 이전 명령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이전 명령이 얘를 선택해 주시고 자, 투 포인트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서로 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기준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어떤 명령으로 연결했죠? 다시 한번 자, 어떤 명령으로 연결했죠? 자, 자, 커브 툴스에 자, 익스텐드 커브 자,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투 바운더리는 어떤 오브젝트고요. 우리가 어떤 점으로 들어가죠. 점으로 옮기니까 투 포인트 자, 투 포인트에서 자, 이렇게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공률을 맞춰 줄 거예요. 같은 이제 탄젠트한 상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선을 탄젠트하게 맞춰 주는 게 자, 뭐냐면 자, 이것도 커브 편집 명령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퓨전은 이런 명령이 없죠. 디테일한 명령이 없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런 명령들이 좀 디테일하게 있어서 명령 개수가 좀 많아 보이죠. 하지만 퓨전에서 할 수 없는 퓨전도 이 형상을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라이노는 그렇지 않고 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령 자체가 훨씬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커브 툴스에 보시면 여기 보면 매치 커브가 있습니다. 매치 커브 자, 매치 커브 자, 매치 커브가 있죠. 매치 커브 명령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매치 커브는 어떤 명령이냐면 자, 선이 있고 자, 라인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탑에서 볼게요. 매치 커브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아까 두 개의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뭔가를 연결을 해준다. 근데 이제 얘랑 얘가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선을 하나 그려서 탄젠트를 맞춰줄 때는 뭘 써요? 여기서 아까 자, 어드저스트블 블렌드 커브를 썼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선이 맞으면서 탄젠트가 맞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서로 탄젠트를 맞출 때는 우리가 매치 커브를 사용합니다. 매치 커브도 엄청 많이 쓰이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매치 커브, 블렌드 커브 이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매치 커브를 해주시면 얘랑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매치 커브 얘를 먼저 찍었고 그 다음에 얘를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맞춰지는데 자, 탄젠트로 맞출게요. 자, 탄젠트로 맞춰지는데 자,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선택했던 면의 형상이 바뀌죠. 면의 형상이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선의 형상이 바뀌죠. 그러면서 탄젠트가 맞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했던 선의 형상이 바뀌면서 곡률이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버리지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에버리지 커브 옵션을 키면 얘도 조금 바뀌고 얘도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반반 평균을 내서 곡률을 맞추는 게 에버리지 커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 대칭일 때는 에버리지 커브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좌우 대칭일 때는 에버리지 커브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에버리지 커브 명령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곡률을 맞춰주는 명령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매치 커브를 하면 얘를 매치를 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선 형상이 떨어져 있어도 이 명령이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지만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가 안 켰을 때 자, 이 찍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어떻게 돼? 자, 에버리지를 껐게요. 이 선 처음에 찍었던 선이 형상이 바뀌면서
공률을 맞추죠. 공률을 맞추면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떨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두 선이 떨어져 있는데 원래의 선이 형태 변화 없이 그대로 새로운 선이 생기는 거는 어드저스터블 블렌드 커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형태는 변화가 돼도 상관이 없고 무조건 공률만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모델링을 하실 때는 매치 커브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부분이 공률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매치를 해주시는데, 자, 매치를 해주시는데, 얘랑 얘를 매치를 해주시는데, 자, 탄젠트로 해주시고, 이렇게 한쪽의 선이 아니라 양쪽이 다 조금씩 바뀌어서 대칭적인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 커브를 켜주시면 되고, 이 두 개는 조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인을 옵션을 키면 두 개가 매치 커브가 되면서 조인까지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여러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껐다 켰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해주시면 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선이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워줄게요. 얘는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자, 지워줬죠? 자, 그 다음에 라이노에서는 이 선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선을 모델링을 다 했다고 해서 선을 마구잡이로 막 지우시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정을 처음부터 전제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기 쉬운 게 뭐냐면 모델링이 조금 틀리거나 치수가 좀 틀려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파라메트릭 기반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죠. 하지만 라이노 같은 경우는 수정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실 때 어떻게 라인을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에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라인을 자, 레이어 1번을 라인이라는 레이어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레이어를 보낼게요. 자, 레이어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주시면 되냐면,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로 가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다시 자, 라이어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해주시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빨간색으로 바뀌죠? 다시 얘를 자, 라인 1, 요 레이어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누르시고 자, 레이어로 가셔서 자, 레이어로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내가 보내려고 하는 레이어, 만약 레이어 2번으로 보내려면 자, 레이어 2번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바뀌죠. 자, 다시 얘를 선택하고 얘는 라인 레이어로 바뀔게요. 라인 레이어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이 오브젝트를 이 레이어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링을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안 되는 게, 자, 라이너가 지금, 라인 레이어가 커런트 레이어, 지금 현재 모델링 레이어가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디폴트 레이어로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고요. 자,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형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으로 만들 거냐면, 우리가 파이프 명령으로 만들 겁니다. 파이프. 자, 솔리드. 자, 파이프. 자, 솔리드. 자, 솔리드 크리에이션에서 자, 여기서 파이프. 자, 파이프. 자, 레디어스는 1로 할게요. 레디어스. 엔드 레디어스도 1.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파이프로 해주셔도 되고요. 파이프로 해주셔도 되고, 자, 얘가 지금 어차피 레일이 있고 섹션이 있죠. 그럼 뭘로 해주셔도 되느냐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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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티브, 서페이스, 자, 서페이스 크리에이티브에서 자, 스윕 원 레일,
수입 원 레일 해주셔도 돼요. 수입. 자, 레일이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션이 얘랑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편한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작과 끝이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프로 해줄게요. 파이프 1. 자, 이렇게 파이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뷰를 한번 볼게요. 렌더러드로 볼게요. 렌더러드가 아니라 쉐이드로 볼게요. 쉐이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형상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전구에 자, 불이 나는 부분의 모델링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릴 때 뭐 서클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여기서 커브에서 자, 헬릭스 이용하는 거, 헬릭스를 그리실 때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헬릭스는 자, 헬릭스의 높이, 전체 높이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지름을 할 거냐, 반지름을 할 거냐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바퀴 돌 거냐, 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몇 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헬릭스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밑에 안전기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제 빛이 나오는 부분에 모델링을 진행을 다 했고요. 자, 이 다음에 자, 안전기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모델링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기 부분 모델링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는 동안 요거 만든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서클 있죠. 그 다음에 서클 자, 그리고 미러를 할게요. 자, 미러 중심선 기준으로 미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헬릭스 자, 헬릭스 자, 프론트에서 5 높이 5 그 다음에 턴은 한 바퀴 반 위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형상이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위쪽으로 3만큼 보내주시고요. 자, 라인 자, vertical to spline 라인 vertical to spline 센터 밑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얘랑 얘를 연결하겠습니다. 어드저스터블 자, 커브 블렌드 자, 조이는 꺼줄게요. 그리고 탄젠시로 해주시고 자, 오케이. 자, 얘는 지워주시고 지워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조인 자, 로테이트 돌리겠습니다.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자, 카피 S 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180도 자, 180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포인트를 하나 찍어 줄게요. 포인트 자, 그래서 좌표를 찍어 줄게요. 자, 0,9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연장시켜 줄게요. 익스텐드 커브. 자, 얘를 어디로? 투 포인트 이쪽에다가 다시, 자, 얘를 투 포인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공률을 맞춰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률을 맞춰주는 건 뭐 매치. 자, 매치 커브. 자, 에버리지 조인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파이프 1.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했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진행하셨나요? 자, 이제 시간은 좀 충분히 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구 부분은 다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것도 레이어를 바꿔줄게요. 자, 레이어를 보라색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얘를 자, 램프 하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자, 감춰줄게요. 자, 레이어 껐다 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감춰주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라인으로 보낸다 그랬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램프 부분은 자, 이렇게 꺼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라이노 같은 경우는 진짜 레이어 작업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엉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작업을 엄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기 부분을 해볼게요. 자, 안전기 부분을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얘는 밑으로 익스트루드를 시킬게요. 자, 익스트루드.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익스트루드. 다시. 자, 박스가 아니라 익스트루드죠. 자, 익스트루드.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밑으로. 자, 마이너스. 자, 8.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자,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밑으로. 자, 8만큼
익스트루드 자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필렛이랑 챔퍼를 이용해서 형상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렛, 자, 필렛, 여기서부터 줘볼게요. 필렛, 여기는 자, 0.5. 자, 제가 잠깐 착각을 했죠. 필렛하고 여기서 자, 레디어스, 자, 레디어스 값을 먼저 주셔야 돼요. 0.5. 자, 그렇게 해야 작업하기가 편해요. 물론 수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자, 만약에 필렛 레디어스가 1이면, 자, 1이었던 상태에서 필렛을 준다. 자, 그러면 치시고, 자, 여기서 요 점 있죠? 요거 선택해서, 자, 0.5로 이렇게 바꿔서, 자, 작업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필렛 같은 거 주실 때는, 처음부터 여기서 R값을 0.5 이렇게 주시고 바꿔 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필렛을 할 때 얘를 누르고 자, R값을 바꿀 때 어떻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0.4 5 뭐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바꿔주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더 편해요. 자, 이렇게 0.5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자, 챔퍼를 줘 볼게요. 챔퍼.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필렛 밑에 자, 챔퍼 엣지가 있죠. 챔퍼 엣지. 자, 챔퍼 엣지. 자, 챔퍼 엣지를 해서 자,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얼마큼 주느냐? 챔퍼도 마찬가지예요. 챔퍼를 3. 자, 그래서 엔터를 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디 봅시다. 자, 다시 챔퍼 값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챔퍼. 자, 여기서 디스턴스 2. 잠시만요. 자, 예, 2를 할게요. 아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도 자, 넥스트 챔퍼 디스턴스가 2를 줄 겁니다. 2. 자, 이렇게 자, 2를 주면 자, 챔퍼라는 거는 챔퍼 2를 줬다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챔퍼라는 거는 이렇게 45도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자, x축으로 2, y축으로 2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필렛을 줄게요. 필렛. 자, 필렛. 자, 필렛 0.5만큼 주도록 할게요. 0.5. 자, 됐죠? 됐죠? 자, 필렛. 이렇게 안정기 형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날개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날개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크리에이트에서 자, 익스트루드에서 여기 보시면 립이 있습니다. 립 명령으로 만들어 볼게요. 립 명령으로 자, 보스 명령으로 해볼게요. 보스. 자, 보스. 자, 요 플랜에다 자, 스트레이트.
커브. 자, 얘 선택해 주시고요. 셀렉트 바운더리. 잠시만요. 자, 서클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참, 서클. 자, 얘 명령하기 서클. 자, 순서 잠깐 설명 달리 서클. 자, 여기 중심에서 얘 감출게요. 얘 감추시고. 자, 얘 기준으로 서클을 얼마짜리를 그리느냐. 자, 아까 얼마짜리를 그리면 되느냐면 1.2. 자, 서클 하나 그릴게요. 서클. 자, 요거 중심으로 1.2. 자, 1.2짜리. 자, 서클 하나 그리고요. 얘를 옮겨 줄 겁니다. 얼만큼? 자, 얘를 위쪽으로 0.6만큼 이렇게 옮겨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립을 할게요. 자, 여기서 자, extend 명령에 자, 립 명령이 있습니다. 립. 자, 해서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엔터. 셀렉트 바운다리는 여기가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립. 자, 립. 자, 얘 여기서 립 뭐예요? 디스턴스가 있죠? 디스턴스가 이 길이에요. 이 길이. 그래서 0.1. 자, 0.1로 해주고, 자, 얘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엔터. 그 다음에 얘가 어느 면에 닿아야 되느냐? 이 면에 닿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보면, 이게 0.1이거든요. 두께가. 그러니까 이 전체 길이를 얼마를 줄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좀 얇다 그러면 립. 다시 립. 자, 보시면 자, 립. 그 다음에 이번에 0.2를 좀 볼까요? 0.2 엔터. 자, 얘를 선택하시고 자, 얘를 다시 한번요. 자, 엔터 립 0.2죠. 디스턴스 0.2. 얘 선택해 주시고 엔터. 자, 이면 잡아 주시면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 살려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형성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퓨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의하실 거, 퓨전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를 잡아서 미러를 하면 요게 생성이 되죠. 근데 라이노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이 선을 아까 그렸던 선 있죠? 이 커브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시고 커브를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얘를 자, 미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러. 자, 미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선을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다시 립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 립. 자, 익스텐드. 자, 립. 다음에 자, 이 선을 두께 2가 되도록 익스트루드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안정기 형상과 전구의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 기본적인 안정기 형상, 그 다음에 요까지 진행을 합시다. 여기 필렛까지 한번 줘봅시다. 필렛. 자, 필렛 0.15. 여기 0.1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0.1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이기 때문에 0.15씩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필렛. 자, 0.1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0.1씩 하면 자, 들어가지네요. 자, 0.1, 0.1.
여기도 0.1, 0.1. 자, 만약에 여기서 필렛이 0.1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필렛 값을 살짝 줄여주시면 돼요. 뭐 0.1이 안 들어가면 0.09, 0.09가 안 들어가면 0.008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